안녕하십니까. 호텔 경영론의 박인규였습니다. 벌써 학기가 후반을 향하고 있으며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운동이나 산책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목적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핵심은 목적이 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제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레포트와 학습 시간 등이 변경되어 혼란과 불편함을 줘서 매우 미안합니다. 학습 기간 변경, 레포트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주차 1차시 강의는 9장 2절 알코올성 음료 수업을 하겠습니다. 2절 알코올성 음료에서 양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조주 중에서도 와인 생산국인 프랑스까지는 제가 전차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9장의 2절과 3절은 사실은 우리 교재보다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제가 2절과 3절은 시험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또 여기에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차근차근히 배우면 되니까 일단은 이거는 편하게 이 내용을 한번 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9장 2절 3절 즉 12주차는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하고도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왜? 더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9장 시작하겠습니다. 9장 2절 12주차 1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12주차 1차시 강의는 제 2절 알코올성 음료 중에서 1번 양조주 중에서 와인 부분에서 국가별 와인 산지인 이탈리아 와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61쪽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와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탈리아는 전 세계 와인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로 세계 와인 산업의 기초를 세운 국가입니다. 프랑스와 더불어 와인 대생산국이면서 기원전 800년경 에투리아인들이 포도를 재배하면서 이탈리아 와인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은 그 역사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3000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와인보다 역사가 더 깁니다. 좋은 와인을 많이 생산해 오다가 이탈리아에서는 유럽의 정치와 문화 중심이 북쪽 즉 프랑스로 이동하면서 와인 중심도 프랑스로 옮겨가고 제2차 세계대전은 1930년대 후반기에는 와인 생산량이 반감하게 됐습니다.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의 와인을 전파하고 그 명맥을 유지해 왔으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195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와인은 세계 시장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63년이 되어서야 와인법을 제정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탈리아 와인은 많은 그런 품질 향상을 가졌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넓은 포도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량은 프랑스와 더불어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세계 생산량 1위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와인 생산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이탈리아에서는 설비 근대화를 꾸준히 이룩한 결과 1960년대 이후에는 이탈리아 와인은 급속히 부활했습니다. 사실 유럽,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결국은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와인을 즉 포도나무를 보급한 곳은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와인의 원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탈리아 와인 생산은 연간 50억 리터로 세계 1위입니다.
포도 재배 종사하는 인구가 약 1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6%가 되며 포도 재배 인구 약 30% 정도가 스스로 와인을 양조하지만 프랑스와 같이 높은 지명도, 즉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극소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와인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연간 이탈리아는 와인 생산량이 세계 최대량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드가 대략적으로 65%, 화이트를 35%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1200km로 북부는 상당히 서늘하며 남부는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입니다. 이탈리아는 20개 자치단체주가 있는데요. 모든 주에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어떤 주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와인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와인이 다 생산됩니다. 이탈리아 원산지 포도 품종이 500년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와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탈리아 와인 주요 생산 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중간에 있는 국가로 남북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1200km로 구름과 산이 많이 있으며 20개 자치주가 있습니다. 20개 주가 각자 고유한 언어, 관습, 제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옛부터 도시국가 형태로 생활하다가 1861년에 국가를 이뤘습니다. 이탈리아 와인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20개 주에서 각 지역별로 독자적이면서 독특한 와인을 12,000여 가지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북쪽 피에몬테에서 남쪽 시칠리아 섬에 이르기까지 18개 와인 명산지가 있으며 여기서 유명한 와인을 140가지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포도 재배의 기후와 수분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와인 생산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남북으로 긴 국토 전역에서 와인을 생산하여 전 국토가 포도원이라 해도 과언이 날 만큼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부에 유명한 와인 산지가 밀집해 있었지만 현재는 생산량에서 남부가 많지만 지명도면 또 품질 면에서 뛰어난 와인은 북부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와인 주요 산지를 분리하면 피에몬테, 베네토, 에밀리아 로마나, 토스카나 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와인 생산지역 피에몬테 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에몬테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와 더불어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 생산지입니다. 이 피에몬테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3대 레드 와인 지역 중에 하나인 피에몬테, 끼안티, 베네토를 일컫는데요. 그중 가장 훌륭한 이탈리아 레드 와인 생산지는 바로 피에몬테가 되겠습니다. 피에몬테는 알프스 산의 문턱이란 뜻으로 피에몬테 지역을 지나면 알프스로 들어갑니다. 이탈리아 포도 재배에 알맞은 낮은 산과 구름으로 형성되어 있어 또 기후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우며 가을은 길어서 포도가 잘 익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피에몬테의 와인은 유명한 와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쓰고 단맛이 나는 버머스가 있습니다. 이 버머스는 와인에다가 여러 가지 부재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와인에다가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부재를 넣어서 맛과 향과 색채를 가미한 거예요. 수프만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피에몬테는 버머스 수프만테. 수프만테는 뭐냐?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와인 안에 가스를 넣는 거죠. 우리 흑신이 샴페인 아시죠? 그죠? 수프만테는 이태리산 샴페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피에몬테는 이탈리아의 최정상급 레드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이런 걸 생산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유명 와인 생산지 두 번째는 베네토 설명드릴게요. 이탈리아에서 피에몬테, 끼안티 다음으로 세 번째로 훌륭한 와인 생산지가 바로 베네토예요. 베네토에는 옛날에 많은 옛날 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네토에는
특히 화이트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우리 그 DOC 등급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태리에서 인정하는 두 번째 등급이 있어요. 이걸 19종이나 생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소아베, 발포리첼라, 바르돌리노 이거는 와인 그 이름인데 이런 건 와인은 가벼우면서 마시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술로 얘기하면은 고급 양주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주처럼 도수 낮은 소주처럼 마시기 편한 와인을 베네토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베네토에서 생산되는 와인 중에 소아베는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와인이며 뚜렷한 맛이 없고 싱싱한 그 다음에 균형, 섬세함이 돋보이며 엷은 노란색이 특징인데 소아베는 생산률에 아주 잘 어울려요. 바르돌리노 이건 베네토 생산되는 대표적인 레드 와인으로 부드럽고 상쾌합니다. 발포리첼라는 레드 와인으로 가벼운 느낌을 주면서 마시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와인 생산지 세 번째는 토스카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스카나는 경치하고 음식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 토스카나에서 나는 와인 중에 유명한 게 끼안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이 토스카나는 와인 하면 끼안티 딱 하고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 재배 지역 중에서 중앙 부분이 가장 좋은 지역인데 특히 거기에는 또 끼안티 클래스크라 그래요. 그래서 끼안티 지역은 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 끼안티 중에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게 끼안티 클래스크예요. 자, 그 다음에 리저바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 오크통에서 3년간 보관시켰다는 얘기예요. 와인에서 리저바 하면은 이태리 와인에서 그래서 아주 좋은 끼안티 와인은 오크통에 오래 묵혔다가 병에 담으며 와인병 땅딸박한 특수한 모양으로 보리집으로 병의 밑부분을 감싸 놓은 것이 다른 와인병과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인병을 이렇게 집으로 딱 이렇게 감싸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다 이태리 끼안티 와인이에요. 이탈리아인들은 명품 와인을 중심으로 그 잠재성이나 깊은 맛에서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으며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와인이 이제 어느 정도 품질이 좋아졌으며 또 프랑스 와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생산지역 세 번째 스페인 와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와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와인은 117만 헥타르의 포도 재배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포도 재배 국가입니다. 스페인이 와인 생산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는 세계 3위 생산 국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연간 1인당 38리터를 마시는 세계 9번째 와인 소비 국가입니다. 스페인은 3천년 동안 와인 생산했으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와인 생산 국가예요. 전체 생산 절반 이상은 레드 와인이며 왜냐하면 스페인은 햇볕이 좋아가지고 적포도가 많이 재배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와인인 스파클링 와인인 카바가 15%, 그 외에 화이트, 로제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카바는 스페인에서 나는 카바는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기포성 와인입니다. 발포성 와인, 즉 스페인산 샴페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게 15%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카바입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 유명 와인 생산 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전역에 걸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대략 600여 종이 넘는데요. 다수의 토착 포도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나는 그 나라에서만 재배되는 그런 토착 포도 품종이 많고요. 중요한 스페인 와인 생산 지역은 쉐리 와인으로 유명한 헤레스가 있고요. 또 보르도 스타일의 고급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리오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는 라만차라는 지역이 있고요. 또 스페인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생산하는 리베라 델 두에라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와인 생산지 헤레스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레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지고 높은 품질과 최상의 가치가 있는 주정 강화 와인 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헤레스는 모스카텔, 팔로미노, 페드로 히메네즈 이 세 개 품종으로 바로 세계에서 유명한 쉐리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헤레스에서 만드는 유명한 술이 바로 쉐리가 되겠는데요. 이 쉐리는 일반 와인에다가 우리 학생들 꼬냑 들어봤죠? 꼬냑 저 브랜디 해가지고 이거 알코올 도수를 높인 술이에요. 그거를 섞어주는 거예요. 와인에다가. 그걸 갖다 우리가 강화주다. 알코올을 강화시켰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쉐리를 처음 만든 것이 헤레스거든요. 헤레즈. 헤레즈가 이제 이걸 영어식 발음을 하니까 쉐리가 된 거예요. 왜 영어식 발음을 했냐? 주로 사가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쉐리란 말은 주정 강화 와인, 즉 알코올을 더 강화시켰어. 근데 이게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영어식 이름을 따서 쉐리를 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페인의 유명한 지역은 지금 보고 계신 게 리오하 지역이에요. 리오하는 리오와 오하가 합친 건데 리오강이라는 뜻이에요. 1870년 필록셀라라는 그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 진딧물이 프랑스에 굉장히 유행했을 때 그 프랑스에서는 포도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 스페인에는 이 필록셀라라는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포도 즉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1870년대 이후부터 이 리오아 지역은 레드 와인을 스페인에서 만드는 레드 와인이 가장 고급스러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오크통에서 나무통에서 숙성을 하고 아무튼 레드 와인을 75% 정도 생산하는 곳이 이 지역에서 나는 와인의 75% 즉 4병 중에 3병은 레드 와인이에요. 이렇게 자, 요 정도로만 설명드릴게요. 스페인 와인 등급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와인을 급수를 정해서 와인 등급이 있습니다. 스페인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요. 스페인 와인 등급은 1919년에 만들어졌으며 원산지 지정에 대한 입법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와인 등급법은 포도 재배, 생산, 양조, 숙성, 병입 등 전반적으로 걸쳐서 엄격한 통제를 합니다. 리오아는 1926년에, 헤레스는 1935년에 와인 법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스페인 전체에 대해서는 1970년부터 원산지 통제 명칭을 제정하였고 그 스페인 와인 등급 법령 이름이 디오입니다. 1991년에는 품질에 따라 와인의 등급제를 실시하면서 와인이 고급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스페인에 대한 와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독일 와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와인 개요 보시면 독일의 와인 생산은 프랑스 생산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세계 와인 생산 약 3%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생산하는 와인이 100병이다 라고 하면 3병은 독일산입니다. 포도 재배 면적은 10만 헥타르로 전 세계 포도 재배 면적 1000만 헥타르의 1%에 해당되며 주로 생산한 와인은 화이트가 85%, 레드가 15%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 와인은 대부분의 화이트 와인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독일 와인의 주요 생산 지역은 라인강하고 모젤강. 그러니까 독일에선 두 개 강 옆에 많은 그런 포도원이 있습니다. 라인 지역의 와인은 맛은 강하고 연도가 점점 지날수록 좋은 화이트 와인이 됩니다. 라인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은 모젤 지역 와인보다 알코올이 강하고 신맛이 강합니다. 독일은 포도 재배가 독일이 겨우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날씨, 그래서 포도 재배 북쪽 한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로마 시대부터 라인강 언덕을 중심으로 와인 산업이 발전했는데 대부분 큰 기업이 아니고 가족 기업 형태에서 즉 조그만 그런 양조장에서 와인을 많이 만들고 있는 가족 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 와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으나 향치와 향미는 특수한 게 독일 와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와인 특징 또 하나는 화이트 와인이 전체 85%가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와인은 대부분의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면서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서 독특한 맛과 향이 나더라. 이게 독일 와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량의 레드 와인을 생산하지만 질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레드 와인은 모두 국내에서 소비하고 화이트 와인은 수출하는데 와인 수입량은 수출의 20배 달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출보다는 더 많은 와인을 수입해서 먹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독일의 와인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병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라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병은 갈색이에요. 그리고 모젤강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녹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는 10% 정도의 순하고 부드러운 맛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자, 함축해서 독일 와인 설명드리면 독일은 로마 시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수도원 등에서 포도 재배 기술과 와인을 만드는 섬세한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모젤 지방에서 생산하는 리슬링 와인이 매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미국 와인 설명드리겠습니다.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와인 산업은 최근 30년 사이에 매우 발전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이은 와인 생산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와인을 생산하지만 특히 캘리포니아 와인은 미국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고급 와인보다는 주정 강화 와인, 스위트 와인, 그 다음에 저그 와인은 싼 와인 얘기하는 겁니다. 저그 와인으로 보통 즐겨 찾게 되는데 1960년대 접어들면서 점차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였으며 이후 캘리포니아 프리미엄급 와인은 유럽의 와인들과 경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품질로 성장을 했습니다. 1990년대 프렌치 페르독스로 레드 와인이 유익한 효능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와인 소비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즉, 와인 소비 문화가 늘어나게 된 것은 프렌치 페르독스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페르독스란 말은 우리가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프렌치 페르독스는 뭐냐? 프랑스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다른 국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와인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와인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죠. 2000년대 들면서 소량의 질 좋은 와인인 컬트 와인들이 명성을 미국에서 얽기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은 와인 생산량 세계 4위, 와인 소비량 세계 3위, 와인 재배 면적 6위로 세계 와인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포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주차, 매 차시별로 학생들에게 레포트가 제시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레포트를 11주부터 생략하려 했으나 추후에 학습 과정 확인 시 레포트를 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레포트를 11주, 12주 함께 내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학생들을 부담해서 덜어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부담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11주 차는 과제방을 통해서 레포트 확인해 주시고 한 줄, 두 줄 짤막하게 최대한 적은 분량으로 해서 내셔도 됩니다. 이상 레포트 안내 마치고요. 12주는 제가 과제를 주차별로 내드리겠습니다. 12주 1차시 강의 레포트입니다. 이탈리아 와인 특징 간단하게 3가지 이상만 써주십시오.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와인 특징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목만 쓰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와인 특징 하나, 둘, 3가지 정도. 두 번째는 독일 와인 특징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와인 특징도 독일 와인의 동영상 과정을 보면 나왔는데요. 알코올 도수가 낮으나 향치와 향미가 특수하다. 맛과 냄새가 특이하다고요. 그 다음에 독일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 전체 생산량의 85%가 된다. 이거 써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독일 와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으나 향치와 향미는 특수하다. 독일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 전체 생산량의 85%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 미국 와인의 주요 생산 지역은 어딘가 하고 단답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